학생부 교과가 딱 20%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기 80%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입체의 면들이 움직이고 있고 거기서 작은 포인트 점들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공예과 적정 지원 나오고 있고 나머지는 0.3, 0.3, 6.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을 분석하는 TV 그분TV입니다. 오늘은 2025년 상명대 실기대회와 5월 모의고사 구독자 성적 분석까지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명대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입시가 바뀌었죠. 정시 모집에서는 선발을 하지 않고 수시 모집에서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 생활예술 같은 경우 30명 해서 전체 인원을 실기 전형으로 100%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기대회를 한 번쯤은 꼭 갔다 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형 방법을 보면은 학생부 교과가 딱 20%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기 80%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꼴랑 20%지만 거기에 나름대로 장벽이 있습니다. 장벽이 어떤 거냐 이렇게 보면은 평가된 전 교과목 성적을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학, 과학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등급별 환산 점수 이렇게 보시면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는 그래도 90점씩 가고 있습니다. 근데 6등급으로 가면서 여기서 10점이 떨어져요. 그리고 또 7등급으로 가면서 20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5등급하고 7등급의 차이가 대략 30점 차이가 나요. 어쨌든 7등급 권역까지 넘어가는 학생들은 지원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기에서 수학, 과학까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6등급 이내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그래도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논술 실기고사에 대해서 비교 내신 환산 점수표예요. 그래서 비교 내신 같은 경우는 지금 5등급까지 점수가 들어가는 게 어디? 여기까지죠. 이게 전체 응시 인원에 대한 비례거든요. 여기서는 경쟁률을 한번 봐야 됩니다. 경쟁률. 2025학년도 수시 모집 경쟁률입니다. 생활예술 같은 경우에는 32.10대 1이 나왔어요. 그래서 30명 선발을 하는데 963명이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 이하, 5% 이내로 들어가는 권역으로 본다면 여기에서 5%라면은 대략 48등이 됩니다. 5% 안에 들어가도 1배수가 넘어간다. 그럼 10% 안에 들어가서 요 등급을 받으면 어떨까요? 이건 벌써 실기에서 긁는 거야. 비교 내신을 산출해야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5%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신 성적이 갖춰져 있는 학생들 또한 마찬가지로 5% 이내에 들어가서 1배수 안에는 들어가야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기대회 2025년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 전국고등학교 창의예술 실기대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시가 7월이에요. 그래서 7월 12일, 7월 13일 총 3회에 걸쳐서 시험을 보거든요. 중복 지원 가능하고요. 통합으로 예비반이든 입시반이든 학년 구분 없이 그렇게 채점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 약간 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상명대학교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험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미리미리 가는 거 잘 챙겨보도록 합시다. 접수기간 이거 5월 26일 월요일에 접수합니다. 이 실기대회 접수 미리미리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데 광고, 홍보, 수신 동의 이거 한번 눌러주시면 저도 아트앤디자인 그런 거 다 수신 동의가 되어 있거든요. 회원가입해서 쓸데없는 광고는 없더라고요. 실기 대회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만 보내니까요. 요거 꼭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응시 부문 이렇게 보시면 기초 디자인 4절 4시간 요거 중요하죠. 네, 상명대학교는 수시 모집에서 3절 5시간 시험 보고 있는데 이 실기대회 같은 경우 4절 4시간이라는 거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작년 문제 한번 볼게요. 네, 작년 문제. 상명대 같은 경우는 실기대회 수시 그리고 과거에 정시 모집 있을 때도 그림의 스타일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탁구라켓, 탁구공, 줄자에서 관계성을 조형적으로 표현하시오. 키보드, 스포이드 병을 가지고 관계성을 조형적으로 표현하시오. 브러쉬, 닥터페퍼캔, 충전 케이블을 가지고 관계성을 조형적. 그러니까 뭐 별다른 이야기 없어요. 지원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역할 분배를 잘할 수 있게끔 점선면의 요소가 잘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주제를 줄게 라는 굉장히 친절한 방식으로 주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분석한 거는 그 전 영상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일부 수상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그림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자면은 약간 평면 실루엣들이 있죠. 평면을 가지고 공간을 구성하는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간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거기에서 다시 입체의 면들이 움직이고 있고 거기서 작은 포인트 점들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형 언어의 이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딱 이렇게 점선면의 역할들 이런 것들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대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부 수상작 볼게요. 지금 보면은 대상 받은 그림, 이것도 딱 보면은 조금 이렇게 사이드 뷰나 탑 뷰나 사이드 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양한 시점에 유리병을 보여주고 이 스포이드를 가지고 선 요소 역할을 하고 있고 키보드를 이렇게 시점을 많이 눕혀서 이걸 가지고 면으로 이렇게 잘라내고 있고요. 그래서 얘 큰 면과 이 면이 교차하는 요 공간에 이런 주제 물체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그쪽으로 집약되고 있는 선 요소들, 그래서 줄줄 흐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은상하고 금상 이렇게 보면, 은상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기초 디자인이죠. 4절 4시간에. 금상 수상한 그림은 과감하게 탑뷰를 활용해서 평면의 키보드가 확 움직여서 공간에 이런 면 분할을 큼직하게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들어와 있는 부분에 여기에 유리병이 들어가면서 이 면과 포인트의 관계,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이쪽 친구한테 이렇게 조금 강조될 수 있는 방식으로 스포이드가 들어가는 건 좀 어땠을까,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평면이나 공간 구성이 또렷하게 명확하게 보일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 거기서 점선면의 역할을 정확하게 나눠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상명대학교의 공식적인 기초 디자인 유형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3부 같은 경우에 이 그림이 금상을 수상을 했죠. 그리고 은상 수상작이 3장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약간 더 시점이 바싹 누워있는 측면 뷰에 닥터페퍼가 이쪽 공간과 이쪽 공간에서 이렇게 오고, 교차점에서 USB 케이블을 가지고 타원의 링의 파동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딱 나는 이게 주제물체야. 그러고 나서 그 빗자루가 이렇게 꽂혀 들어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 구성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화면을 조금 더 이렇게 클로즈업해도 훨씬 더 재밌지 않았을까,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1부, 2부, 3부에 가장 1등 금상 수상작으로 이렇게 쭈르르륵 올라갔겠죠. 근데 거기에서 얘가 1등을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일까, 요 정도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입체의 공간을 보고 있는 거, 약간은 조금 더 그런 면에서 가산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상명대학교 실기대회 말씀드린 것처럼 4절 4시간입니다. 점선면 이렇게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굉장히 친절하게 출제되고 있어요. 그런 조형적인 공간과 주제 표현과 연출, 요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말한다면 조형적인 공간. 그래서 조금 더 작전이 짜여져 있는 주제부로 명확하게 집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조형적인 공간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학교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모의고사 구독자 성적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알다 프로그램이 2026학년도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 시행안을 토대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고, 확정 요강이 나와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중간중간 업데이트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린알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린알다 응원해주시는 만큼 우리 채널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호글라란 님이십니다. 지금 고3 학생이고요. 국어가 78%의 3등급, 영어 4등급, 한국사 6등급. 한국지리 85%의 3등급, 세계지리 81%의 3등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댓글 주셨는데 여학생이고 기초 디자인보다 기초 소양 더 자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적대에서는 사실 기초 소양은 좀 많이 위험합니다. 일단 기초 디자인 파트에서 보면은 평균 80% 이상이 다 나오니까 한양대나 건대나 충분히 다 들어가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초 소양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민대학교 대체적으로 다 불안지원, 위험지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아래쪽에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도 지금 지원 고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균관대 디자인학과도 불안지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래 이화여대 디자인학부 이렇게 보면은 신설전형, 예체능, 실기 중심 전형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적정 지원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화여대 실기 전형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수능 중심 전형을 봤을 때 보면 지원 고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숙대 한번 볼까요? 숙대가 사실 기초 디자인에서 점수가 제일 높죠. 지금 공예과 적정 지원 나오고 있고 나머지는 0.3, 0.3, 6.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국어만 조금만 올라가면은 숙대도 전체적으로 다 지원 가능한 그런 방식이 됩니다. 나름대로 점수권대를 높게 잡고 있는 영상학과 같은 경우 12.63대 1이에요. 근데 이 건대 영상학과 커트라인하고 성균관대 커트라인하고 대략 100분위 퍼센트가 3, 4% 차이인데 그 3, 4%라는 게 사실 문제 하나 차이거든요. 과목당이니까 총 4문제겠네요. 문제 한 문제 차이인데 거기에서 경쟁률이 성균관대 쪽으로 넘어오면은 경쟁률이 대략 4대1, 3대1 뭐 이렇게까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요 커트라인을 넘어가는 거,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나군도 한번 볼게요. 네. 근데 뭐 나군에서도 사실 기초소양 파트에서 볼 수 있는 학교라고 한다면 서울 과기대인데 좀 어렵죠. 그래서 건대 같은 경우에는 또 지원이 다 적정 지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경희대 가능 지원 나오고 있죠. 건대가 괜찮다는데 경희대가 안 된대. 이거는 사실 한국사에서 점수를 좀 깎고 있기 때문에 또는 영어에서도 점수를 좀 깎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올해는 조금 여유로워졌죠. 올해부터 3등급인데 4등급으로 나서 점수가 왕창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갖고 있었는데 감점제로 이렇게 바뀌면서 영어 가중치가 많이 낮아졌다는 거. 근데 한국사도 보면은 그래도 한국사 점수도 또 6등급 가면서 마이너스 4점 이렇게 돼요. 어쨌거나 한국사 점수에서 점수를 깎아먹는 건 굉장히 아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자면은 어쨌든 나군에서도 건대 라인을 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나온다면은 사실 서울권에서 뭐 동덕여대 패션 디자인 야간 이렇게 쓰기보다는 어쨌거나 단국대 죽전 쪽으로 가면서 조금 더 적정 안정 쪽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무엇보다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뭐 점수만 올린다면은 뭐 이 학교들 다 오픈이 될 거니까 가나군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성적 올려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멤버십 회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금요일 특별 라이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공지를 아직 안 띄웠는데요. 이번 주에 공지 다 정리해서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6월 4일 평가원 모의고사 보시고 나서 이렇게 성적 보내주세요. 성적 보내주시면은 마찬가지로 그 다음 주 화요일에 구독자분들 성적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선생님들하고 물론 이야기를 해봐야겠지만 또 다른 시각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분TV였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여러분.